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아파트 분양 다시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 시장 가격이 불안하다 보니까 HUG에서 고분양가 사업자 심사 기준을 변경해서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근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해당 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 기준으로 최대 110%였던 것을 105%로 낮추겠다. 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이 분양 1년이 넘은 미준공 아파트 단지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105%를 상한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산출은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얘기가 고분양가 사업자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게 개포 4단지하고 개포 주공 1단지다.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 보면 발표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분양했던 분양가 기준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수혜가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수혜라는 그렇죠. 거지 사업 시행자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피해죠. 피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발표가 분양가를 찍어 누르게 되면 역으로 청약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청약 생기는데요. 시장은 과열 안 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런가요? 뜨거웠어요. 이게 먹을 게 더 많아지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고 앞서 분양 받은 사람이 피눈물 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할 때 더 싸게 했어야지. 예. 그래서 또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는데 분양가만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 당장 뜨거우니까 뭔가 당장 급한 것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 이게 같은 접근 모습인데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분양가를 낮게 누르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빠질 것이다. 음, 분양가가 싸니까 음, 이 고분양가가 기존의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올라가게끔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음, 싸게 나오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게 하락장에서는 조정장에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뜨거운 물에다가 얼음 몇 조각 넣는다고 해서 물이 이렇게 완전히 차갑게 식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얼음이 녹고 끝나거든요. 결국 그 이 몇 개의 분양가 싸게 차갑게 낮은 가격에 낸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이 물이 주변의 뜨거운 온도에 동화되면서 말 그대로 분양 받은 사람들만 로또 맞는 거지. 현실적으로 주변 가격을 낮추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얼음을 왕창 만들어 가지고 부으면 뜨거운 물들이 미지근해지겠지. 미지근하다가 차가워지겠지. 얼음이 많으면. 근데 얼음 몇 덩이 계속 넣는 거잖아. 그럼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 얼음이 뜨거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얼음이 미지근해지면서 먹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동화가 되는 거는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이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의 정책 효과가 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일반 분양이 이렇게 싸게 나올 거니까 집 사지 말고 대기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마 좌절하는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먹을 게 많으니까 아리까리하니까 청약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가점 커트라인이 30점대, 뭐 40점대, 20점대 뭐 이렇게까지 분양가가 높으니까 나오다가 이렇게 싸지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고점 통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청약으로는
옛날에 한 3, 40점이면 해볼만 했는데 지금 뭐 커트라인이 계속 69, 70이 나오네. 나는 이건 택도 없겠네라고 하면서 좌절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청약으로 내 커트라인으로 앞으로.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넘쳐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 30대 1 나오면 30명 중에 하나밖에 못 받는 거라니까. 그럼 30번이 계속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택지지구 지금 주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애들 보면 100 몇십 대 1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 몇십 명의 수요가 있어. 물건은 하나밖에 소유자가 안 나와. 음. 그럼 100 몇십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음. 결국은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청약에서 내가 배제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 1, 20점, 30점대 가점 사람들이 나는 청약 통장으로 받기 어렵겠구나. 차라리 사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까 하다가 이게 커트라인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40점대, 50점대 사람들도 서울에 분양받는 건 안 되겠구나. 나도 집을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야 되나 보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청약 통장 가진 사람을 부동산 매수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로 이게 당장은 이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죠? 안 하죠? 커트라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도 후분양으로 한다. 어디도 후분양으로 한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내가 싸게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얘네는 다 후분양으로 돌리네. 지금 라이너 난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후분양도 아니라 그냥 임대분양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간이 이런 분양가 규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저거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임대분양으로 돌아섰네. 아이씨.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커트라인으로는 내 점수로는 택도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매수 시장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아마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불타오르는 시점이 아닐까. 근데 문제가 아무튼 그렇게 시장을 왜곡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시장은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HUG의 고분양가에 대한 분양가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단기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장 이슈가 돼서 얘기가 나왔던 개포주공 다단지하고 개포주공 1단지의 청약 경쟁률과 청약 결과가 나오면 이 효과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개포1, 개포4뿐만 아니라 되게 네. 많아요. 우르르 몰려 있죠. 네. 지금 아까 둔촌주공 얘기도 했지만 네. 되게 많아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내에 미착공을 해서 조합원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양가를 인하를 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는 그렇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거나 매수자들,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 가격이 비례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돈 주고 못 사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할 부분도 약간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쌩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